네. 아니 근데 저 그 정프로 의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 옷이요? 왜 그럴까요? 똑같다 이거야. 어제와? 응. 아니 옷이 그럼 뭐 365벌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 같은 옷 두 번 입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여름에는 한 2, 3일 정도는 입고 겨울에는 아 진짜야? 겨울에는 한 일주일 내내 같은 옷 입는 경우도 있는데. 예. 예. 아 여러분 그런 생활의 패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걸 뭐 굳이 우리 스타일로, 그죠? 아니 여러분 환경 생각 안 하십니까? 한 번 입고 빤다는 거 세제가 얼마나 우리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 네. 자, 자 그러면 괜히 얘기해가지고. 뉴스삼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결국 핵 합의에 대한 보건 협상을 다시 이제 시작한다. 아니 국제유가 얘기를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드리잖아요. 네. 이게 제가 이제 뭐 제가 뭘 잘 맞춘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뉴스 3을 이제 하루에 하나씩 이제 3개씩 이렇게 꼽는데,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보다는 뉴스를 많이 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이 사회에 관심이 많고, 제가 뭐 다른 거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네. 신문, 종이 신문 위주로 하루도 거의 거르지 않고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저 아저씨가 저걸 안 해?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게 그런 건데,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트렌드에다가 이 모멘텀 같은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모멘텀. 네, 그러니까 야 이건 너무 과한데 이런 경우들이죠. 예를 들면 유가가 계속 뭐 진짜 150불, 160불 갈 것 같다는 보도들이 막 나오면 글쎄 이게 수급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한 두어 달 전서부터 유가를 결정하는 건 투기적 매수세가 중요한 겁니다. 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리고, 아마 최근 들어서도 유가의 얘기들을 많이 이제 그 뉴스 3으로 픽을 했는데 결국 90달러가 깨졌네요. 88달러. 지금 이제 제가 야후 파이낸스 이걸 보니까 네. 88달러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00달러 아래도 의미가 있으나 90달러 아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90달러 이제 연 평균으로 해서 유가가 얼마냐가 이제 네네.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90달러 아래로 온다는 거는 여기서 얼만큼 더 낙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낙폭은 올해 내내에 이 오일의 이 기름 가격이 어떤 연평균 가격을 낮춘다. 이러면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또 변했네요. 87.93달러가 찍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 그 수요의 문제, 경기 침체가 될 테니까 수요가 당연히 없어질 거다, 많이 줄어들 거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변수가 이제 어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란이 이제 전체 전 세계에서 산유국으로 따지면 2021년 기준으로 몇이나 될까요, 정프? 이란이 뭐 한 7, 8등쯤 안 할까요? 어우,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거의 7, 8등. 고맙습니다. 1등이 작년 기준이에요. 미국이고 2등이 사우디, 러시아, 캐나다, 이락, 캐나다가 4위예요. 그렇더라고요. 캐나다가. 그리고 이제 이라크, 차이나가 6위네. 차이나? 차이나가 있어요? 차이나가 6위더라고. 소유가 차이나에서 나나? 그리고 이제 UAE, 이란. 그래서 제가 본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란이 7, 8위인데 4%, 점유율은 한 4%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이 그 산유량하고 이 부존돼 있는 이 가채 매장량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이란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주도로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생산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 원활치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뉴스 하나 중에 제가 전달해 준 거죠. 푸틴이 이란을 방문해 가지고 이란의 대규모 가스전을 공동 개발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란이 주목을 받는데, 어제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과 미국, 유럽연합 대표단이 이란의 핵합의, 그러니까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이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비내, 오스트리아 비내 이제 갔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롬 말리 특사라는 사람이 이걸 중재해준 EU의 노력을 환영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EU 측에서도 이란 핵 합의를 완전한 이행으로 돌리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란 측의 협상 대표 또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빈으로 향하는데 미국은 핵 합의 당사들의 관대함이 제공하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미국 너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사우디와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몇 번 이제 얘기가 네, 나왔잖아요. 빈살만이 저렇게까지 저 성의를 보인 저 대통령을 저렇게 홀대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증산도 10만 배럴에 그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실망스러운 관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그 의미 있는 변수가 이란입니다. 사우디 입장 이 순위 입장에서는 이란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이거든요. 제가 사우디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두바이하고 아부다비를 한 두 차례 네네. 가봤는데 이게 바다 건너 바로 이란이에요. 사우디랑 이란. 네. 굉장히 좁은 바다를 이제 연해 있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항상 저기서 뭐가 날라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걱정을 해요? 그럼요. 이란과 사우디가?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 사우디 옆에 있는 UAE 이런 나라들도 항상 이란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모슬렘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어떤 파가 다르고 뭐 파가 이러니까. 다른 그리고 근데 하여튼 나라가 거의 뭐 가장 큰 세력 그렇죠. 하나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란, 사우디와 이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아와 순위의 종주국 역할을 하는 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서방 그러니까 미국과 이 유럽에 의해서 봉쇄 제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핵 협상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고 또 복원이 된다면 그들이 이제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벌어지고 그러면 네. 그 얘기는 산유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역시 국제유가에는 공급 사이드에서 물량이 늘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사우디에서 굉장히 홀대받았던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원래 쭉 가다가 트럼프가 아니 나 안 할래 하고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복원하는 것이 아마 외교적인 역량을 보여주는데도 굉장히 의미가 왜냐 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란 핵 협상의 어떤 진전이나 과정은 북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북한도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핵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란의 핵 협상이 복원된다라는 거 국제유가에도 영향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중동의 정세에도 영향을 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복잡하긴 하겠네요. 사우디, 이란, 미국 뭐 관계들이 그렇죠. 러시아도 또 같이. 이럴 때 인남식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몇 년 동안 안 하신다니. 안 하신대요? 안 하신대. 이남식 교수님 그러니까. 매정하시네. 매정한 게 아니지. 지금 20년 만에 처음 하신 건데. 그리고 직업이 외교관 교육이니까. 하긴 뭐 그렇긴 하죠. 매정한 네. 건 아니지. 우리한테 특혜를 베푼 거지. 하여튼 저희 업로드 돼 있는 이남식 그거 한번 보세요, 교수님의 여러분. 콘텐츠는 중동학개론. 두고두고 보셔도 뭐 볼만하실 겁니다. 특별히 막 이렇게 시의성이 막 높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가 어제 거의 뭐 8% 가까이 올랐는데. 요즘 카카오 진격의 카카오입니다. 네? 그 그룹주들 같이 좀 많이 올랐죠. 같이 오르고 어제는 네. 카카오가 7.5%는 올랐어요. 네. 5,700원. 그래서 81,700원에 거래를 네이버는 오르긴 올랐는데 이거에 비하면 많이 좀 미미하고. 1.67% 4,500원 올라서 27만 원인데 일단 실적이 좋습니다. 뭐 차트가 준비가 돼 있나요? 그래서 2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보시면 매출도 1조 3,522, 2021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네. 5천억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 단에서도 어쨌든 뭐 증가율이란 측면에서 큰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은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5.2%가 늘었고 우려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매출은 34.8%. 근데 이제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이거 카카오나 네이버 이게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고가 좀 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하반기에 그 인벤토리 같은 것들을 늘리면서 이 광고 수주에 좀 적극적으로 확장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그 광고의 인벤토리 한계에 따른 톡비지의 성장률 둔화와 인건비 마케팅비 증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이익단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거였는데 의외의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이면에 보면은 낙폭이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일 52주 신저가였거든요. 예를 들면 카카오가 작년 9월 3일 말 3일에 15만 7,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난달 4일에 6만 6,200원까지 빠져요. 10개월 만에 주가가 58%. 아유. 예. 네이버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뭐 비슷하게 빠져서 원래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카카오 네이버가 뭐 시총 2, 3위 뭐 갈 그렇잖아요. 수 있다. 예, 예, 이런 얘기를 얘기했죠. 했는데 예. 어쨌든 네이버는 시총 7위까지 밀려났고 카카오는 아예 10위권 밖으로 밀려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지난달부터 카카오는 17%가 올랐고 네. 네이버는 13%가 올라서 네이버 시총이 6위고 카카오도 어쨌든 10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게 최근 들어 상승세의 수급상의 요인인데 외국인이 카카오 주식을 어제만 717억을 샀고요. 국내 증시에서 어쨌든 어제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에 네.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이버도 뭐 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5억 정도를 샀고 기간 매수 순매수도 역시 카카오가 460억으로 네, 1등을 네.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랜만에 쌍끌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기관 또 외국인이 한꺼번에 1,000억 이상의 1,200억 가까이 되는 카카오를 샀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상의 변화다. 물론 제 말씀이 카카오가 앞으로 오를 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금리입니다. 이 성장주의 대표인데 네.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한국의 성장주의 대표는 큰 기업 중에는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네. 여기가 이제 금리가 계속 치 올라가면은 이 성장에 의한 이 혜택을 금리로 고금리로 디스카운트 당한다. 네. 근데 이제 미국 금리도 굉장히 의미 있게 빠지고 우리 국채 금리도 빠지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저금리, 이제 그 고금리의 어떤 상방이 좀 막히는 부분을 보여주니까 아마도 이제 카카오 네이버 같은 성장주 쪽에 외국인 매수가 좀 몰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숙제가 있죠. 계열사와의 어떤 역할 분담이나 또 카카오페이가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것들 또 뱅크도 오늘 보니까 금리를 좀 그 예금 금리는 올리고 대출 금리 낮추는 이런 조치들을 했던데요. 어쨌든 카카오의 이 향방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금리 향방과 두 번째는 해외에서 어떤 영향을 보여줄 것인가. 네. 그런데 지난달인가요? 카카오의 경영진이 일부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 체제도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됐고 굉장히 관록 있는 경영진이 합류를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카카오의 어떤 경영 상태에 대해서 조금 모니터링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자라는 보고서가 최근 들어서 한두 개 네.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카카오의 그 광고 수익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하반기에 제일 이슈 중에 하나가 오픈 채팅 광고입니다. 예. 오픈 채팅 혹시 해보셨나요? 안 해봤습니다. 네, 오픈 채팅은 예를 뭐예요, 들면 그게? 이런 거죠. 서빙고동 중년 남녀 모여라 이렇게 이제 제목 올리면 거기에 이제 서빙고동에 접속해 있는 혹은 뭐 그 제목으로 검색한 사람들이 막 그냥 오는 거예요. 내 아는 사람 아니라도 네. 누구나 네. 그렇게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채팅창이 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아래나 위에 광고가 광고네. 들어갑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가 벌써 오픈 채팅 이용률이 한 전체 카톡 이용자의 한 20% 정도가 생겼어요. 이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 닉네임으로 하나? 거의 닉네임 하죠. 닉네임으로요? 네, 본인 이름 꼭 안내해도 되고 선택. 서빙고동은 네. 중년보다는 노년이 많은데. 그 실버 러버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 실버 세대들도 한번 가자 해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이렇게 모이셔서 댄스 동호리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그런 거에 이제 오픈 채팅 광고가 예를 들어도 그렇게 들지. 서빙고동이라고 뭐 사랑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역구민 여러분. 아유 가수. 아유, 참. 자 뉴스 3 그러면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뜨거운 섹터라고 하면 아마 이 방산 쪽 아닐까 싶은데 네. 무기 수출 뭐 계약도 굉장히 잘 나오기도 했고요. 점점 또 국제 정세가 조금 험악해지면서 이쪽 섹터가 앞으로도 좀 많이 갈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누가 어떤 게스트가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선엽 네, 이선엽 부장. 네. 태조 이방원 뭐 이제 뭐 굉장히 그 유행어더라고. 예? 태양광 조선 이는 뭐예요 이게? 예? 이거 뭐였죠? 이거 뭐였지? 어제 배웠는데 까먹었어. 이게 태조 이 방은 방산이고 네, 원은 원전. 원전이고 2차 전지네 2차 전지. 2차 전지. 너무 쉬운 건데. 그냥. 네. 근데 이제 이런 신조가 나오면 사실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관록이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신조 나올 때 다 올랐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들을 또 뭐 하는 하시죠. 분들이 네. 있거든요. 또 뭐 더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방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우리 게스트들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네.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근데 전하고는 다른 규모와 다른 정도의 다양성을 보여주면서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테마를 형성하고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데 지난 2주 동안 34.93%가 올랐어요. 물론 이제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어떤 특별한 상승에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카이 항공우주가 2주 동안 16.36% 올랐고 한화 시스템 10% 올랐고 네. 현대 로템이 22%, LIG 넥스원이 16.8%, 다른 데들도 비슷하게 올랐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런 지금 표가 나고 있네요. 당연히 이런 상승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약입니다. 해외 수출이죠. 그래서 폴란드가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항공우주 등과 함께 한국산 무기 체계 도입이나 기본 계약 체결을 했고요. 이게 보시면 한 회사랑 한 게 아니잖아요. 폴란드 정부가 로템, 디펜스, 카이. 네네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패키지로 사는 거예요. FA50 경공격기 48대, K2 흑표전자 180대, 곡사포통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그 이들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항공우주 이게 FA50이죠. 현대로템 K2 전차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디펜스가 K9 자주포 만드는데 여기 지분 100% 소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런 케이스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품으로 어느 나라에 뭐 소규모로 수출하고 이런 계약들은 봤는데 그냥 무기 체계 전체를 그죠? 네네. 이렇게 사가는 걸 많이 못 봤는데 어떤 그런 이것도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대만 방문도 굉장히 양안 관계 긴장시키고 뭐 아직도 그 뉴스에도 이제 안 나오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안 나오죠. 네. 그런데도 계속 전쟁 중이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긴장 관계라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종결되고 뭐 이렇게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방사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정부사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뭐 이 기업들도 노력을 해서 이제 개화기를 맞고 있는데 그런 게 이런 긴장 관계에 딱 맞닥뜨렸다는 측면에서는 주가를 좀 다시 한번 저는 없어요 방산주가. 방산이. 여기 태조 이방원 중에 저 뭐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저요? 걸리겠지? 태양광, 태초, 조선 있고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있고요. 방산은 저도 없네요. 그다음에 원전은 이제 두산 쪽이 좀 하는 거죠. 원전도 있다고 봐야죠. 난 하나 있더라고 하나. 트렌드를 좀 따라오시면 어떨까요? 뭐 매매를 하나니. 네. 그러니까 저처럼 올 섹터로 가면 항상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이 안 되지. 누가요? 자기. 아이고 가슴. 너무 뼈를 때렸나?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뉴스 3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우리 박병장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